키워드로 살펴보는 법률 용어 풀이 법용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요, 취하와 취소인데요. 고발을 취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고발을 취하한다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고소 고발을 취한다라는 말은 형법상, 형사소송법상 명백하게 좀 잘못된 용어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고소 고발을 일단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없었던 걸로 할 때 형사소송법상 취소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 취소하거나 고발 취소한다 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보통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취하한다는 말보다 취소한다는 말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취하한다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도 취하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엄연히 고소 고발을 취소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사실 일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취소나 취하나 뭔가 의미가 굉장히 좀 비슷할 것 같다.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는 좀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취소와 취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취소와 취하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있었던 걸로 없는 걸로 한다라는 표현이 그 뜻을 담고 있는데 네. 조금 어쩔 때 보면 구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법적인 사기를 쳤거나 절도 행위를 했을 때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하고 그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형사 재판을 이제 넘긴다란 말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형사 단계에서 형사 과정에서 수사 단계까지는 취소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형사소송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피해자가 내가 사기를 당했으면 당연히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고소는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를 했으면 이 고소는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취소를 하면 다시 재고소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네. 물론 다른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발생했을 때는 그걸로 가지고 다시 고소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명백하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고소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공소 취소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공소는 뭐냐면 아마 이것도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나중에 형사 재판으로 넘길 때 이거를 공소 제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소 제기를 할 때 검사가 나중에 이 형사 재판에 넘기는 거를 내가 취소하겠다라고 취소하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도 취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검사가 만약에 형사 재판으로 넘긴 거를 날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원에서 공소 취소했다라고 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네. 이거는 법원에서 검사가 형사 재판에 넘긴 거를 취소했으니까 우리가 재판할 수 없어. 이러한 내용으로 공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소는 약간 좀 했었던 거를 없는 걸로 형사 재판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형사 재판에서 1심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근데 내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억울해. 그러면 내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심 법원에 네. 항소를 했다가 내가 이거를 항소한 거를 없애려고 할 때 그때는 항소 취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재판할 때까지는 취소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취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취하도 내가 소송 제기를 했는데 없었던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통 민사소송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재판을 걸었어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어요. 근데 이걸 없애려고 할 때는 소를 취하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취하서를 제출을 하면 내가 재판을 걸었는데 이건 아예 없는 걸로 돼버립니다. 그 대신 고소 취소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민사에서는 내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를 하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취소와 취하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나는 또 하나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용어가 무효입니다. 취소와 무효 또 이거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효랑 취소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혼동이 되시는데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네. 그런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명의로 위조를 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입증이 된다면 A라는 분은 내가 생각해서 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 거야라는 의사를 하고 그거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입증이 되면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은 아예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입증할 수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라는 거는 뭐냐면 이미 유효하게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됐는데 나중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기망하고 속여가지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취소를 하면 처음에 법률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게 가지만 소급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무효와 취소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입증은. 근데 취소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취소 사유가 있어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무효와 또 취소의 차이점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법용위에서 알아본 용어는 취하와 취소였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이제 이 용어 사용하실 때는 좀 헷갈리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